저는 사회를 맡은 교무부장 서범석입니다. 저희 식순에 따라서 창이 좀 있겠네요. 식순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업무 부서를 안내가 있는데 그때 저희 학교 부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연구부는 연구부장님, 방과후부는 방과후 부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저희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별 부서 안내를 하기 전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 및 모집을 안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까 아니면 대면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대면으로 과감하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자녀분들께서 지금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가는 그 딱 끝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에 촉발 내린 이 시기에 우리 학교에 설명회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고 하셔갖고 좋은 선택이 되기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 좋으니까 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설명을 들어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 어머님들의 가정과 자녀분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직원은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신데 교감선생님 나오세요. 나머지 교무부장님하고 용부장님 전부 다 이따가 발표로 나오실 겁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자, 나머지 발표할 때 부장님 자기소개하고 발표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학교 설명회를 부서별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무와 관련돼서 학사 그리고 저희 학교 교육 활동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캐릭터가 저를 좀 닮았나요? 저희 여기 열심히 여기 좀 만드시는 분이 다들 비슷하게 한다고 좀 캐릭터를 넣었는데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1976년에 성화여자중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남녀공학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참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정이 되었고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학교는 많은 포상과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인사하러 나오신 남정기 교장 선생님이 작년 9월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46회 입학식을 했고 총 학생들은 10학급에 231명이 입학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총 10학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입학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는
참 좋은 말이죠. 뭐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교사. 믿음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좀 전에 올라오시다가 아마 그 학생들 작품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학생들 실력 있고 예절 바른 학생입니다. 아마 평소에 예절이 없는 초등학생들도 저희 학교 오면 다 예절 바르게 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는 행복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일단 출신 학교, 초등학교가 저희 학교를 얼마큼 오는지를 아셔야 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학교가 문성, 복현, 상교, 그리고 북대구, 최근에는 동변, 서변에서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학교가 지금 많은 학교들이 저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오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 자녀가 여기 있는 학교에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 지원하러 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타도 보시면 매년 8명, 13명, 9명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부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이거는 넣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하신 거는 저희 학교를 오면 고등학교로 진로를 얼만큼 학생들이 하는지가 또 보이게 됩니다. 작년 걸 보시면 현재 전체 인원 252명 중에 4명이 특수 목적고를 갔습니다. 뭐 가고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고를 갔고 후기 일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를 182명이 갔고요. 특성화고를 60명.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대구 시내로 진학한 학생이 246명입니다. 그리고 타시도로 간 학생이 5명. 그래서 총 251명이 진학을 했고 1명이 미진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학교가 진학한 학교들이 보입니다. 누가 어디 갔고는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넘어가. 요 자료는 전부 다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일과표입니다.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일과표 좀 조정이 되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19년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수업은 45분 수업에 쉬는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근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업 시간은 45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서. 하지만 쉬는 시간을 5분 단축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아마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시간 5분에서 점심시간도 40분을 줄였습니다. 20분 줄여서 40분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최대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거리두기도 되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예방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끝나는 시간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4시 5분에 마칩니다. 7교시가 끝나면.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3시 20분 좀 일찍 마칩니다. 근데 일찍 마치는 걸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원들이 저희 학교의 상황에 따라 돕니다. 그러니까 3시가 뭐 반대면 시작하는 학원도 있고요. 뭐 4시에 시작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이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학생들도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뭐 주변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가 좀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사 일정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1학년 기준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또 지금 학사 일정은 올해 기준입니다. 3월 달에 입학하고 보통 이틀 지나고 진단평가를 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을 가지고 진단평가를 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책자에 없습니다. 단 이 내용은 저희 끝나고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궁금하시면 뭐 핸드폰 꺼내서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3월 중순쯤에 있습니다. 그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 대표를 뽑기도 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 4월이 되면 1학년은 예술 체험이나 또는 인성 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1학기 중간고사가 원래 기준으로 4월 말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4월 말쯤에 저희가 중간고사 또는 5월 초에 중간고사를 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연구부에서 얘기하겠지만 1학년 1학기는 시험을 칩니다. 올해 1학년까지만 시험이 없었고 1년 동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내년 1학기는 시험을 치고 2학기는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고사 기간도 넣어놨고
이제 코로나가 미드 코로나가 되고 나면 5월달에 체육 한마당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교장 교원생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되면 음악 경연 대회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처럼 7월달에는 1학기 기말고사. 요거는 7월달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6월 말, 7월 초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7월달 한 7월 한 20 며칠쯤 되면 저희가 방학식을 합니다. 여름 방학식을. 그리고 이제 8월달이 되면 개학을 합니다. 초등학교랑 다르게 저희는 8월 한 중순쯤에 개학을 하게 되고 2학기는 적혀있다시피 자유학기제입니다. 평가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영어 듣기, 수행 평가는 칩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기준 1학년이 8월달에 야영을 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개교기념일 교내 대결장을 하게 되고 11월에 곧 내일인가요, 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진로 체험도 내일 잡혀 있습니다. 1학년이. 그리고 12월이 되면 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겨울 방학식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12월 31일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 날 겨울 방학식을 합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개학을 하고 초등학교랑 다르게 저희는 2월달 다시 개학을 하고 3일 정도 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2월 둘째 주 정도에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 겸 1, 2학년 종업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간의 저희 학사 일정을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종업식이 왜 몇 번씩 나오냐 궁금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띄워봤습니다. 2월달은 다시 한 번 더, 이거 원래 기준입니다. 2월 7일날 개학을 하고 3일간 이틀간 수업을 하고 마지막 9일날 종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마지막 종업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방학을 하고 3월달에 다시 개학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연구부장님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평가받을 때서 연구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화중학교 연구부장 윤지혜입니다. 저도 어머님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어머님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님들한테 저희 학교 홍보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얘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나, 혹시 어머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를 못 도와줘가지고 혹시나 학교 가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작은 공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월 27일 날 배정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1지망, 2지망 원서를 쓰시면은 50% 이제 선지망에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추천해서 배정이 돼요. 이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도 생깁니다. 그래서 또 남학생만 있는 학교에 원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남녀공학에 배정됐을까, 이런 고민인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 당하지 마시고 어떤 학교든지 이러한 일정으로 내년에 시험을 치게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정보를 잘 들으셨다가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화중학교는 1월 27일 배정하면 1월 28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먼저 와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치고사 일정, 언제 우리 학교 배치고사를 치니까 학교로 와라. 떨려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 신청하고 뒤에 앉아있다 갑자기 앞에 나오니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의 성취 기준에 맞게 저희 학교에서 배치고사를 칩니다. 이때 배치고사는 근데 학생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반편성 무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한번 문제집 정도를 집에서 풀리시면 그게 충분히 대비가 되니까 학생도 떨 필요 없다,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금 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대부분이
90점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80점 맞는다고 해서 내 아이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오답, 매력적인 오답을 이제 처음 체크하다 보니까 실수로 80점 맞는 애들이 있고 대부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부진 학생으로 판별되는 학생들은 전교생의 7%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시험 진단하니까 처음에 긴장하시더라고요. 이때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나오지 절대로 중학교 1학년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3월달에 이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치신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과정 중심 수행 평가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농구 수령의 과정 중심 수행 평가가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은 한 개 영역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논술학원도 보내시고 책도 많이 읽으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반드시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나 학원의 도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과제형의 수행 평가는 나가지 않고 수업 시간 중에 철저하게 선생님이 가르친 범위 안에서 성취 기준 안에서 수행 평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냈기 때문에 시험을 못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전국 공통으로 절대로 과제형이라든가 학원 또는 부모의 도움으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수령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논수령 어떻게 채점해요? 라고 하는데 이 논수령도 철저하게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잣대로 이 학생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문제를 출제하시기 전에 채점 기준에 의거해가 채점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너무 장난이 많아서 선입견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나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는 실제로 최고 잘하는 학생과 최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최고 잘하는 아이가 100점이라면 최고 못하는 아이는 60점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최고 잘하는 아이는 100점이고 최고 못하는 아이는 0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잘하시는 대로 역시 평가는 객관식이다. 이렇게 또 하여튼 실력이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문제집이라던가 이제 객관식 성다형에 익숙한 학생들이 잘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1학년 때 잘한다고 2학년 때 잘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시험을 쳐보면서 자기 어떤 실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한 번만 시험 쳐보면 다음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 보면서 놀라는 게 처음엔 한 개도 못했는데 얘가 시험 치면서 이제 그 능력이 나아지면서 중학교 3학년 가서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관심과 사랑이 아이를 크게 하더라. 저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우니까 솔직히 학원에서 시험 쳐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데 이 학원이랑 학교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평가를 받다 보면 학원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물론 성적이 중요한데 공부를 잘한다고 애들이 행복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우리 학교 애들을 보면 복도에 지나가면 항상 웃음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쟤는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고 쟤는 공부를 못해서 불행하지 않구나. 정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정말 재미를 찾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저도 참 교사를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너무 학업에 부담감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1학기 때 첫 시험을 치거든요. 중간고사 때. 근데 너무 기대를 하게 되면 얘가 첫 번째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볼 때 눈빛 속에 애들이 다 있거든요. 시험 치고 나서 못한 게 아닌데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면 좌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높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잘했다.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마 중간고사 끝나면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생했다. 첫 시험이었다. 이거 하고 못 칠 수도 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의 또 단점이 있긴 한데 이때 20%가 소수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소수령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문장으로 적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연습이니까 소수령을 한번 문장으로 적어보자. 그렇게 어머님이 미리 팁을 주시면 애가 공부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 소수령을 많이 치면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선택형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선택형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지필평가는 1학기 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첫 시험을 때 애한테 좀 더 많은 격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는 자유학기라 가지고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처럼 체험학습이라든가 가정 중심 평가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평가 관련된 거였고 저희 학교에서 네, 이제 이게 학습 집중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처음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현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학습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 기초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중심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학원보다는 나는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6인이야 소인수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학년이 10개 강좌 정도 개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이 알림이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마다 아마 다 있을 텐데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나는 좀 더 우리 아이가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님들은 이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신청하시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공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3월달에 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보면 이제 그 최하위층 학생들이 요 이제 따로 이 아이들은 학습 집중 체험 프로그램과 다르게 특별 우리 스페셜반이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은 특별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반을 운영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한 영역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애가 기초반인데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잘하면 또 보통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학생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PT 설명회가 다 끝나고 평가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어머님들 얼마든지 오셔서 질문해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원래 목소리도 이렇고요. 거기다가 좀 더 쉬어서 지금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좀 떨려서 이게 매년 하는데도 아이들 하는 거하고 어머님들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려서 저도 휴대폰을 조금씩 몇 가지 접어갔는데 보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사실 오늘 오셔갖고 저희 학교도 한번 보시고 다른 학교도 아마 비교를 해보실 건데 어떤 점을 비교해 보시고 학교를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아까 부장선생님께서 이제 뭐 평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열심히
적으시던데 사실은 사춘기 오면 다 끝입니다. 사춘기 못 잡으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학교의 장점이 이런 아이들의 인성 지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결국에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내 아이들이 어쨌든 잘 이걸 극복하고 굉장히 밝게 커야 되고 네, 그런 학교를 보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지도는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약간 디테일의 차이인데 지금 어머니들 대부분 다 X세대시잖아요. 네. 지금 벌써 Y세대 지나서 Z세대까지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Z세대거든요. 어머님들이 학생 지도를 받았던 방식으로 아이들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강압적으로 그냥 이거 안 돼. 이건 우리 규정이니까 안 돼. 이렇게 갖고는 지도가 안 됩니다. 그걸 왜 안 되는지 애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고 왜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고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등교 시간에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치마가 짧고 화장을 했고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애들의 표정을 다 봅니다. 그래서 늘 밝았는데 갑자기 조금 표정이 안 좋은 아이들도 찾아내고요. 네. 그런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늘 제가 등교 시간에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일가중에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생활지도에 걸렸을 때 제일 처음에 학년에서 한번 지도를 했다가 그래도 뭐 좀 어떤 행동 교정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저희 생활안전부에서도 지도를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마지막에 선도위원회 간다 뭐 이런 전체적인 틀만 이렇게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좀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학교는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지금 현재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이제 순차 등교를 하다 보니까 20분, 25분에 등교하는 학년, 30분까지 등교하는 학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교복을 이미 변경하는 거는 어느 학교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는 현재 무릎의 절반 정도는 덮어라. 이것도 많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사실 무릎 위로 올라오면요, 저희 학교가 또 공학학교잖아요. 무릎 위로 올라오면 좀 여자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계단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아주 조심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체육복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등하교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켓이 좀 불편했는데 이걸 없애고 후드 집업을 지금 이제 착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머리 염색이나 뭐 이런 거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다 일체 금지고 딱 써야 되는 게 입술 보호제랑 선크림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저것도 색 막 보정하는 게 없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이 설명회를 많이 오면 이걸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는 이렇게 7개의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바른생활부, 방송부, 학예도서부 저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홍보부, 환경미화부, 안전부, 체육부 이런 것들은 각 반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뽑힌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학교 차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실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학교 차원의 일을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케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원래 수요일마다 원래 아이들이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강당 앞에서 공연하고 아이들이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해서 대신 방송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학생 참여 예산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아이들 뭐 포토존도 좀 만들어주고 학교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추억을 그래도 이 안에서도 많이 남길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SNS가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머니 Z세대, 이 G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니까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씁니다. 네. 애들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아마 가정통신문 띄워봐야 애들 안 봅니다. 네. 공지사항 아무리 띄워봐야 애들 안 봅니다. 애들은 딱 폰 열어서 SNS 보는데 딱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께서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성화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저희 학교가 맨 상단에 뜰 거고 아마 오늘 이 설명회 하는 것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할 거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심하게 아이들 어쨌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뭐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올려놨더니 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전달을 잘 하고 네,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다 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아이들 사춘기 잘 보내게 네, 그리고 정말 밝게 클 수 있게 인성 씨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머님 대신 또 해서 네, 그렇게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과후에서 저희 방과학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과후장 김수정입니다. 제가 바로 저입니다. 나오는 그림들 중에 아마 제일 비슷하게 생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물보다 선생님이 상당히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저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영재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방과후학교인데요. 저희 학교는 방과후 선행교육 가능 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더 맛볼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설된 수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나 다채롭고 수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개설되고 운영되는 수업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출석률도 좋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교과형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으로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과형은 대체로 다 학년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행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년 중에서는 3학년들이 선호하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준비하는 수업을 듣고 싶다 해서 매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지금 일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 이제 애들이 애니메이션도 관심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일본어 수업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요. 전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데 물론 수업을 신청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수준이 좀 있으니까 그 따라서 선생님들이 좀 참석 지도를 해주시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에 굉장히 애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1개 반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강 인원이 50명에 달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애들 인원 조정을 해서 화요일, 금요일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 작성 프로그램은 주로 예술, 체육 강좌들인데 다른 프로그램은 뭐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면 되는데 기타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처럼 악기 수업은 사실 집에 악기가 없는데도 신청하기가 좀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학교에 있는 악기를 대여해서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니까 악기 소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쓰던 악기를 얘가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악기를 개인 한 명당 한 대씩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같은 악기를 자기 악기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뒤에 보시면 바이올린은 악기 관리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자기 악기처럼 캐비넷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쓰고 악기 닫고 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도 초반에 물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해가지고 배워서 오는 애들도 있지만 많은 인원의 애들을 이제 악기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자세 교정을 못 해줘서 손 모양이 조금 안 좋거나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속주 빨리만 연주하는 것만 애들이 빨리 연주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전공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잘하는 줄 알아서 저는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때 4년 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해보면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져서 소리가 알차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악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로 많이 합니다. 12명 이내 정도로 해서 악기 배정을 해주고 같이 뭐 부분적으로 중주도 하고 합주도 하고 해서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조금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성 드림클래스인데요. 저건 삼성 독지재단에서 주관하는 1학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그전에는 2학년까지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1학년만 하는 걸로 좀 바뀌었었는데요. 삼성에서 이제 학습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영어, 수학, 기초 학습하고 독서, 코딩, 그다음에 진로 탐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삼성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업을 한다기보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서 이제 탑재를 시켜놓으면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애들이 학원 시간이나 다른 거 상관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진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뭐 신청 인원이 많으면 학교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구시에 있는 학교들 여러 학교들 모집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방과후학교에서 애들 활동했던 것들 사진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캘리그라피랑 공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는 기타반, 탁구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반도 현재 10명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반에서 만든 나름의 스톱모션 영상인데 얘들이 각자 자기 그림 그리는 것도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림을 잘 그리진 않고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얘들을 하나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또 그려서 사진을 찍고 물방울을 하나 그려서 찍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얘들이 이제 1학기 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2학기에 지금 계속 하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오겠죠. 근데 2학기 지금 이거 월요일날 수업을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월요일 지금 계속 대체 공휴일 생기는 바람에 수업을 좀 빠져가지고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찰나의 장면 잘 보시면 돼요. 이거든요. 음악을 넣습니다. 영상에 화면에 집중하시라고 음악을 넣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붙였으면 제가 물방울이 몇 개였는지, 빗방울이 몇 개였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영재학급입니다. 저희 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아이들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또 높여주고 이런 아이들에서 육성하기 위한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발은 1, 2단계에 거쳐서 응시 원서도 있고 소개서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추천서 거의 다 세상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저 이름도 한 방에 안 들어오는 저는 시험까지 칩니다. 2단계에 걸쳐서 세상에나 시험도 선발 그냥도 아니고 모집도 아니고 선발이잖아요. 선발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도 영작인가 우리 하나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는 전부 다 말만 좀 움직여도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영재는 정말 특정한 분야에 특출한 아이를 영재라고 하잖아요. 보통 영재 발굴다 이제 나오는 애들은 엄청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영재학급은 그렇다기보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평소에 일상 수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실험, 탐구, 토론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애들 조금 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런 기회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 가져보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은 지금 수학, 과학, 정보로 되어 있고요. 다채로운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가이스도 가고 탐방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제 교회 참학수도 많이 실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과학 축전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도 고심을 하시다가 최대한 교실에서 그 체험활동 더 이상
뭐 나가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는 걸로 구상을 많이 해서 수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교육은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격주로 토요일 날 한 번 오면 4시간씩 수업을 하거든요. 8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연 80시간 이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다 하는 수업을 듣는데 수업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료가 되게 부담이 되고 이렇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좀 더 다양한 수업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영재학급 활동 사진인데요. 위쪽은 이제 두 줄은 과학 실험하고 있는 다리들이고 밑에는 이제 애들이 제작한 드론입니다. 드론이고 참 안타깝게도 날씨 좋을 때 드론이 탁 뜨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좀 전시된 것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애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LED 조명입니다. 이런 활동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애들도 토요일날 일부러 학교에 아침에 또 8시 반에 평소 등교하는 것처럼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밥도 안 먹고 나온 애들도 있고 그러면 간식도 챙겨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빠짐없이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해서 이런 수업도 있구나 이런 과정도 있구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또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자유학년제 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중 자유학년 부교사 이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유학년부는 작년 올해까지는 한 1학년 전체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교육청 전체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2학기 한 학기만 운영하도록 3년 전 제도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입학하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입니다. 원래는 자유학년제로 1학년 전체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학년 2학기만 운영합니다. 1학기는 앞서서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평가가 다른 학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중간 기말고사도 있고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할까 한 해 동안 걱정을 많이 하신 학부모님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는 일단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도 모든 수업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단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시험에 부담이 없을 뿐이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진로 그런 거를 더 생각할 수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원래 바뀐 점만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고요. 다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운영기간이 내년 2학기이기 때문에 8월 16일 2학기 일정 예정이라서 운영기간 1학년 2학기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모형을 띄우겠습니다. 일주일간 월요일에서 일주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3시간을 수업을 운영하는데 그중 23시간은 모든 교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 10개 시간을 자유학기제 수업인 밑에 보시면 5교시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주제선택 활동, 그 다음에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오후에 주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 자유학기가 전체 일주일간 10시간을 운영해서 한 학기 동안 총 107시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제선택 활동에는 원래는 일단 과목이 국어, 영어, 정보과학 분야를 자신의 진로와 상관해서 운영을 했고요. 주로 운영한 거는 국어로 운영을 했다면 미디어 이해반이나 아니면 영화를 주제로 해서 연결된 국어 과목을 진행을 했고요. 영어 관련된 주제 선택 활동으로는 마블 영화로 영어를 배우기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영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보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정보와 연계된 주제 선택 활동은 컴퓨터 과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되어서
주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선택을 하고 한 학기에 2개를 나누어서 신청을 하게 되므로 각자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기와 2기 이렇게 나눠서 한 학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화요일에 일단 예술체육활동이 있는데요. 올해는 음악과 체육활동을 하였고 음악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시면서 진행을 했었고 미술과 체육에서는 현재 2학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줄넘기라는 강사 선생님과 코티칭 수업으로 체육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체육인 줄넘기를 연계해서 수업을 계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기에 원래는 자유학년이기 때문에 미술과 연계된 미술 애니메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코티칭 수업으로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이 같이 학생들이 이제 더 다양하게 미술과 애니메이션 접목해서 하는 수업도 병행하였습니다. 그게 예술체육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지금 사진으로서는 중간이 예술체육 활동이고 그 단체로 수업을 갔는데 원래는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거리두기도 되고 선생님들이 모두 거리두기를 진행해서 그 단체 활동으로 중간에 예술체육 활동을 외부 체험 학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2개는 자유 주제 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 사진인데 그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각자 다 떨어져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저번 주에 성화제 전시회로 했던 작품들인데요. 여기서 지금 왼쪽 오른쪽에 그 주제 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출품된 게 가장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점점 더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현재 3개학년 전체 47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학년에서 동아리 활동 지금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석 십자수반이라 해서 보석 같은 모양의 액자를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노 블록반이라 해서 아주 작은 블록으로 입체를 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작품 많이 했었는데 프라모델이라고 모형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개인이 희망하는 동아리를 지정을 해서 최대 인원은 물론 제한은 하겠지만 그 인원수에 맞게 거의 다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부장소년회관이랑 MOU 체결을 해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같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에서 뒤에 진로부랑 연계되는 활동인데요. 진로 탐색 활동은 뒤에 진로부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저희 자유학기제 안에 진로 탐색 활동 수업이 있습니다. 왼쪽 거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 진로 탐색 활동이 목금에 일단 예정으로 모형은 띄워뒀는데요. 여기서 그 전체 체험을 갈 때는 아까 예술체험 학습처럼 선생님들이 학생을 인원 배정해서 촬영도 따로 가고 모든 활동도 거리두기로 진행해서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에는 외부 강사 선생님이 반별로 각자 여러 선생님이 반별로 한 분씩 다 들어가셔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학기제를 원래는 1년간 했지만 내년부터는 2학기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로 진학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진학부 박재윤입니다. 저희 진로진학부에 잠깐 자유학년제와 연관되어 있는 진로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교내 직업체험 아니면 뭐 실무 체험이나 일일 문화예술 체험, 공연 관람 체험 아니면 진로 심리 검사 이런 거를 각종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지원 나오는 돈도 있고 저희 학교의 예산도 있고 해서 보통 학기당 2회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도 지금 1학년 미래 직업 체험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게 이제 세계문화 체험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게 이제 애들 진로 체험해가지고 진로 이제 1학년에 들어오면 애들이 진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꿈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바로 찾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어떤 게 흥미가 있고 어떤 데 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진로진학부에서 이제 진학에 관련돼서 중3 학생들의 진학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는데 지금 아직 6학년이긴 하지만 중학교 생활이 금방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이제 1학년 되면 이제 곧 3학년 돼서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저희 이제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 각중학교라고 특성화고 있는데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각중학교는 해울고등학교라고 해서 대학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안 가고요. 특목고는 이제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이제 다 해당이 되고 특성화고는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여상이나 뭐 공고 이런 게 특성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고는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자율고는 이제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이제 자율형 공립고 같이 나는데 이거는 좀 있으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내신 성적은 보통 11월 셋째 주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은 기말고사를 조금 일찍 칩니다. 2학년, 1, 2학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240점, 생활 성적 60점 이렇게 해서 300점 총 만점으로 이제 애들 내신 성적을 퍼센트를 줍니다.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전교 꼴찌가 퍼센트로는 100%.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학년 40%, 3학년 60%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어머님들 자녀분들께서는 이제 1학년 시험을 치기 때문에 1학년 성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년에 보통 11%, 2학년에 33%, 나머지 3학년에 56%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성적은 이제 점수 ABCD-E로 이게 성적 산출이 되기 때문에 성적 A를 받으면 5점, B가 4점, C 3점, D 2점, E 1점으로 해서 이제 내신 성적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요. 교과 성적은 이제 생활 성적은 출결, 창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생활안전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이게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20시간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0시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학교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10시간을 밖에 나와서 채워서 왔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는 5시간이 만점입니다. 학교에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5시간이고 아마 이제 원래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20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은 이제 학생들이 선행상, 후행상 표창장 받았을 때 매년 1점씩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출결에서 참고하실 게 무단 결석, 미인정 결석, 아파서 결석했거나 뭐 사유가 있어서 학교에서 인정한 결석은 여기 결석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 결과도 3번이 되면 결석 1번과 똑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이제 성적이나
평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눈이 초롱초롱한 게 제 앞에서 안 보입니다. 너무 내년이 기대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뛰어날지가 기대되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보과학부에서 저희 학교 정보과학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과학부 교사 모준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부장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부서는 따로 내설 건 없고 주로 지원 업무 그리고 정보 관련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일단 예, 저희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상제작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교실 밑에 1층으로 가시면 미술실 옆에 상상제작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학생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목공시설, 나무로 만들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주로 3D 프린터, 3D 펜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2학년의 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토토로 닮았다고 해가지고 3D 펜으로 토토로 5마리 만들어서 반에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3D 프린터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총도 만들고 검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이곳에서 영재학급, 방과후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교과 수업과 영재학급 운영되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또한 방과후 활동과 교직원 연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까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교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까지로 마무리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내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AI 연계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한번 신청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보화 기기를 가지고 수업과 연계해서 많이 하려고 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도 저희 학교에서 좀 주재하고 같이 교청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저희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 이 1시간 만에 저희 학교를 모두 담아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부장선생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이 요번에 성화 전시회를 위해서 저희가 시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마치 저 뒤에 혹시 아버님인가요? 네, 아버님을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참 괜찮으면 1층, 저희 지금 1층에 앞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은 따뜻한 손입니다. 1학년 최예원 학생이 적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딱딱한 손. 아버지는 이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큰 손. 아버지는 이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그리고 따뜻한 손. 아버지는 이 손으로 우리에게 소나트를 해보인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 그래서 제가 아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너무나 이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집에 가서 한 번쯤 일하고 와서 힘들더라도 자녀를 한번 안아준다면 아마 따뜻한 손이 또는 큰 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가시기 전에 쭉 Q&A도 지금도 많이 주시고, Q&A 시간이 끝나면 1층, 2층 쭉 가시면서 저희 학교 지금 전시되는 걸 보신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Q&A 시간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 지금 다 부장님들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질문 너무 저희가 잘 설명했는데 이거 오셨습니까?
혹시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등록이 거듭 심하잖아요. 근데 애들 보니까 생활보호에서 반바지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오시면 생활하는